네, 안녕하세요. 루니어 프로젝트 달 뒷면 우주의 탄생을 듣다 발표를 맡게 된 홍찬빈입니다. 본 연구는 우주 초기 암흑시대의 우주 저주파 신호를 달 뒷면에서 직접 관측하기 위한 전파 관측 실험입니다. 우주는 아직 저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달의 뒷면에서 그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주는 약 137억 년 전 빅뱅에 의해 처음 탄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약 3억 년 동안 어떠한 별도 은하도 존재하지 않았던 암흑시대가 존재했습니다. 이 시대 때 방출되어진 전파인 21cm 신호는 암흑시대 우주 구조와 밀도 분포, 제2온화 시기 등 우주 진화를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신호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주파수 대역이 약 30에서 100MHz 저주파수 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지구에서는 관측이 매우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지구 전리층과 인공 전파 소음이 이 주파수 대역을 극심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파 소음은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 궤도, 우주 정거장, 심지어 달 궤도조차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달의 뒷면만이 이러한 전파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구역인 무전파 구역으로 저주파 우주 신호를 순수하게 관측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저희 프로젝트는 달 뒷면에서 이 신호를 관측하려고 합니다. 현재 나사의 데럴 프로젝트가 개념 연구로 진행 중이고 중국의 괴차오 위성 실험 역시 통신 중계 위성으로 진행 중이지만 아직 실제 21cm 저주파 신호를 직접 관측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달 뒷면에 다이폴 안테나 어레이를 설치하여 실제로 21cm 저주파 신호를 관측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다른 프로젝트들과 차별성을 지녔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는 단순 실험 플랫폼이나 궤도 관측과 달리 달의 극한 환경에서 장기 운용과 자율 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하드웨어 설계 발표부터는 그 시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제작한 간이형 안테나 구조를 활용하여 잠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수신 장치는 직선형 다이폴 안테나 2개를 직교 형태로 교차시킨 십자형 다이폴 안테나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안테나는 수평, 수직 방향의 모든 전기장 성분을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편파 정보가 불분명한 우주 저주파 신호를 수신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안테나 여러 개를 삼각형 또는 방사형 형태로 배치하여 더 넓고 정밀하게 우주 저주파 신호를 수신하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안테나 양옆 좌우에 금속 도선이 각각 한 개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금속 도선의 역할은 미약한 우주 전파 신호를 정기적인 교류 신호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수신하려는 파장에 따라 달라지는 도선 한쪽의 길이를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재료는 달의 극한 환경인 방사선 급격한 온도 변화 또한 진공에 잘 견디는 복합적인 소재로 생각해봤습니다. 설치는 로보나 드론 같은 무인 자율 배치 시스템을 활용하여 달 뒷면 평지에 굴착 없이 쉽게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생각해봤고 또한 설치 과정에서 달 환경 오염이나 장비 오염을 방지하고자 멸균 그리고 오염 방지 절차 역시 반영할 생각입니다. 에너지원은 달 표면의 햇빛을 활용하는 태양광 패널을 기반으로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저전력으로 동작하는 전자회로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에너지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특히 저희는 저전력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 제어 시스템, 저전력 모드인 슬림 모드 설계, 그리고 일부 데이터만 요약하고 압축하는 방식인 데이터 요약 송식 방식을 통해 전력 소비를 줄일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 프로젝트는 고비용 고출력 전원 없이도 장기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는 추후에 유인 탐사 미션과 연계하여 우주인의 활동 지원, 그리고 달 환경의 현장 점검 및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처럼 무인 장비 선 배치 후 유인 탐사로 연계되는 이러한 전략과 굉장히 유사하며 이는 장기 운영과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매우 높은 실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발표드리기 앞서 동축 케이블의 구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축 케이블은 플러스 극인 중심 도체, 마이너스 극인 외부 실드, 그리고 두 도체 사이에 절연체, 바깥의 외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동축 케이블은 이 안테나 바로 중심에 위치되어 있고요. 앞서 설명한 각각의 금속 도선이 한쪽은 동축 케이블의 플러스 극인 중심 도체와 또 다른 금속 도선은 동축 케이블의 마이너스 극인 외부 실드와 각각 연결되어 완전한 교류 전류 회로를 만들게 됩니다. 이 회로에서 유도되어진 이 미약한 교류 전류 신호는 안테나 바로 뒤에 위치한 작고 사각형 박스 형태의 LNA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 LNA는 우주 환경의 전자파 교란을 고려하여 보호막인 금속 실드 하우징 안에 잘 탑재되어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신호가 수신되면 그 직후 신호를 증폭시켜 신호대의 잡음비인 SNR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폭된 고주파 신호는 이 동축 케이블을 따라
위성 내부 별도의 수신 모듈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수신 모듈에는 보시는 것처럼 신호 후처리 과정에 매우 필수적인 회로 기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LNA에서 증폭된 아날로그 신호는 수신 모듈의 첫 번째 회로 기판인 대역 통과 필터를 거칩니다. 이 대역 통과 필터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주파수 대역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필요 없는 노이즈들은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 후에는 현재 RF 고주파 신호를 다음에 나올 장치인 디지털 변환기가 처리하기 쉬운 형태인 IF 중간 주파수 단계로 하향 변환시켜주는 주파수 변환기 회로 기판 장치를 거칩니다. 그 후에 디지털 변환기에서 하향 변환되어진 IF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인 디지털 변환기를 거칩니다. 이 회로 기판이 매우 필수적인 이유가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인 파형 형태라서 이를 직접 컴퓨터나 FPGA가 직접 쓸 수 없지만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신호는 컴퓨터나 FPGA가 이를 직접 쓸 수 있게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로 기판이라 생각합니다. 그 후에는 FFT 고속 프레이 변상과 노이즈 제거와 같은 FPGA 고속 병렬 처리 단계를 거칩니다. FFT 고속 프레이 연산은 저희가 수신한 신호를 주파수별로 분석해주는 수학적 도구로서 어떤 주파수에 얼마만큼의 세기가 있는지를 분석해주고 저희가 원하는 신호만 남게 해주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 후에 각각의 FPGA에서 독립적으로 이 데이터를 처리한 후에 개별적으로 무선 통신 모듈을 통해 중앙 시스템으로 데이터들이 전송됩니다. 이 중앙 시스템에서는 여러 데이터들을 통합, 동기화하여 더 정밀한 신호 분석 결과를 도출해내게 되고 또한 일부 데이터를 요약하고 압축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데이터 요약 송신 방식과도 맞물리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우주 통신에서 흔히 쓰이는 X밴드, 카밴드 대역의 고주파 무선 링크를 통해 중계 위성으로 전달됩니다. 이 우주 시스템은 현재 활발히 개발 중인 민간 상용 착륙선과 중계 인프라와도 호환이 가능하여 운용 비용은 줄이고 실제 우주 미션 투입 가능성은 열어주는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그 후에 중계 위성에서 지상 관제 센터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한 뒤에 끝이 납니다. 우선 다이폴 안테나는 다른 안테나들에 비해 비교적 가볍고 구조도 단순하고 부품 수도 적어서 실제 여러 우주 미션에서 사용 중입니다. 그 예시로 나사의 대러와 인도 천문학 연구소의 우주망원경인 루시가 있습니다. 특히 이 루시에서 검증된 소형 전개형 안테나와 전자 장비의 설계를 참고하여 착륙선에 탑재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 생각입니다. 착륙선은 자체 제작이 아닌 인투이티브 머신스나 에스트로보틱 등 검증된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여 운영 비용과 위험을 줄일 생각입니다. 소재 역시 이 소재들을 달 탐사 장비나 위성 부품에 적극적으로 활용 중입니다. 자율 배치 설치 방식 역시 몇 가지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나사의 달 표면 전자기학 실험에서 로보나 드론이 자동으로 접이식 안테나 시스템을 운반하여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배치하는 기술이 적용 중입니다. 그리고 굴착 없이 펼치기 방식 역시 몇 가지 사례를 갖고 왔는데 우선 나사에서 개발한 안테나 같은 장비들을 지지해주는 구조물인 DCB에서도 이 안테나 자체 내에서 굴착 없이 펼치기 방식이 사용 중이고 또한 태양광 패널과 저전력 시스템 역시 다양한 우주기관들에 의해 수십 년간 검증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FPGA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저전력 설계 기술도 역시 위성 및 우주선 제어 시스템에서 성공적으로 적용 중입니다. 이 사진은 고성능 FPGA 기반에 탑재된 인베디드 보드에서 실시간으로 영상 정보를 처리하는 사진입니다. 이 FPGA는 앞에도 나왔지만 고속 병렬 연산이 가능한 디지털 회로 칩으로서 미약한 우주 전파 신호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최적화된 장치입니다. 그리고 달의 뒷면과 지구 사이의 중계 역할을 하는 중계 위성 인프라 역시 중국의 괴차 위성과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제적 협력과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달 탐사 데이터의 실시간 중계가 머지않아 현실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기술들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 생각하고 저희 프로젝트는 기술적 한계보다도 적극적인 실행 의지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대한민국은 현재 달 탐사 로드맵 2단계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달 궤도를 넘어 달 표면에서 실질적 과학 미션을 수행해야 할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이러한 국가 전략에 부합하며 추후에 국제 탐사 우주 경쟁 속에서도 독자적인 연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획안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성공적인 관측은 지금껏 수치 시뮬레이션만 예측해 오던 우주의 첫 3학년을 실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인류 과학사의 첫 사례가 될 것이며 기술적, 산업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침묵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우주의 탄생을 듣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